안녕하세요. 매번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저도 정말 참지 못할 일이 생겨서 직접 사연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돈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저는 비교적 유복한 집에서 자랐어요. 요즘엔 집안 수준을 수저에 비유하자면 흔히 말하는 수저까지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공부는 다 지원받으면서 했고 취직한 뒤에는 집도 안 채를 받았어요. 남동생은 아예 유학을 가다가 거기서 정착했는데 유학 생활이라는 게 돈이 엄청 들지 않겠어요. 그래도 동생은 장학금도 받았고 거기서 파트타임 일도 하면서 최대한 부모님께 손나기 올리지 않고 살았대요. 올케도 정말 부지런한 스타일인데 둘이 학교에서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요. 일개미처럼 둘 다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저도 그걸 보고 배울 만큼 충격을 받았답니다. 저는 남편과 평범하게 만나 연애를 하다가 결혼했어요. 처음 상견례를 할 때 인사드릴 때는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그때 동생도 귀국해서 3교대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유독 동생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제가 가족들을 소개하면서 저희 부모님들이 이쪽은 제 동생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제보다 먼저 결혼했고 상견례라고 일부러 귀국해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라고 말했더니 시부모님과 남편이 눈을 반짝거리더라고요. 셋이 동시에 눈을 반짝이자 조금 놀랐지만 외국에서 산다고 하니 신기한가 봐서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그 후로 제 얘기도 꺼내긴 했지만 동생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우신 동생도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마냥 여인같이 잘생기셨죠? 그리고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꽤 힘들 것 같지만 학비나 생활비가 많이 들 것을 감안해도 그곳에서 정착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능력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한 동생에게 계속 이것저것 물어보니 동생은 민망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 지나치게 낮추지 마세요. 다른 아이들도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대충 넘기고 있다는 뜻으로 위로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친정어머니도 우리 아들이 장학금을 받아 혼자 파트타임으로 일해가며 제 부담을 줄여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제가 잃은 바 너무 부담스러웠을게요. 아이들도 공부를 끝내면서 스스로 멋지게 자리를 잡아갈 거라고요. 우리도 이제는 시름이 났죠라고 하긴 그랬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뭔가 집요했고 저는 긴장되는 자리였기에 무엇을 말하든지 상관없이 끝나기를 기대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하여 남동생에게 집중했죠. 그래도 요즘에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자식을 유학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시어머니는 여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만약 같았다면 보낸 것 자체만으로 충분히 해결이 된 것 같았는데요. 요즘에는 아들과 딸을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딸도 똑같이 대해줘야 서운하다고 하겠죠. 물질적인 측면에만 집중하시면 분위기가 약간 어색해질 것 같았는데 그때는 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남편은 그렇지 않아도 엄마와 장모님이 우리 신혼집을 마련해 주실 것 같아요. 덕분에 우리 결혼 준비가 조금 덜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런 게 아니었다면 훨씬 힘들었을 텐데 집값이 안 오르니까 얼마나 감소했는지 몰라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가 혼자 살던 집을 신혼집으로 사용하라고 해주셨거든요. 친정 어머니께서는 최근 세상이 빛내서 짓고 하니 돈을 언제 모을 것인지 걱정하실 것 같았어요. 그러나 박서방이 괜찮다고 하니 너는 살던 곳에서 같이 살아도 돼. 집은 깨끗하니 혼수를 더 장만하면 돼. 옷방도 따로 있고 아기가 생겨도 하나 더 방이 있으니 함께 사는 게 좋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하니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집 문제가 해결된 말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말이 많아요. 걸리더라도 하고 좋아하셔서 너무 많이 민망했지만 조금 어쨌든 처음부터 큰 문제 없이 인사하는 자리가 잘 마무리돼서 다행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친정이 정말 잘 사는 것 같아요. 덕을 좀 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긴장하고 정신도 없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아무튼 보통 신혼집이랑 시댁이랑 멀면 싫어하는데 시부모님도 개의치 않아 있고 남편 직장도 집에서 멀지 않아 큰 문제 없이 결혼 준비가 진행되었어요. 친정 엄마 말대로 불필요한 돈을 줄이고
결혼도 간수하기 편했어요. 그래서 결혼식까지 무난하게 치룬 뒤에 남편과 함께 친정에 정식으로 인사했어요. 상견하기 전에 집에 가서 인사하려 했는데 일정이 좀 안 맞아서 카페에서만 잠깐 만나 인사했어요. 끝난 거죠. 그래서 남편이 친정집에는 결혼한 뒤 처음 갔는데 뭔가 실망한 색이었어요. 친정 엄마는 남편이 도착하자마자 박방 왔는가가 여애식을 준비하고 여행 다녀오느라 고단하지.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뒀으니까 먹고 푹 쉬고 가게. 입맛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앉아서 식사부터 하게라며 버선발로 맞아줬어요. 남편은 웃으며 친정집에 들어갔는데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뭔가 표정이 굳어지더니 웃으며 넘어갔지만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이었고 집에 올 때까지 떨떠름한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속이 안 좋아서 아니면 어디 불편한 데 있어 아프면 얘기를 해 약 서다가 줄게라고 했지만 남편은 대꾸도 않더라고요. 나중에 돌이켜보니 남편. 친정집에서는 생각보다 허름한 점에서 실망스러웠다. 친정 부모님은 잘 사는 것에 비해 옷이나 집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오래된 빌라에 사셨거나 둘이서만 사시는데 왜 좋은 집에 들어가거나 새 옷을 입어야 하냐고 나쁘지 않게 검소하게 생활하셨다. 따라서 집이 좀 초초하게 보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역시 제가 눈치를 못 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하지 못해서 빨리 상황을 처리하지 못한 게 아쉽다. 어쨌든 남편은 나중에 집에서 조용히 물어보았다. 그러나 처남은 외국에서 살 정도면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잘 사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왜 집이 이렇게 오래되고 작은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을까 싶다. 보안이 잘 된 아파트로 가시는 게 어떨까? 연세도 있으시지만 편안한 곳에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부모님을 걱정해주는 줄 아니까 우리 부모님은 원래 그렇게 여유로운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동생을 유학 보낸다는데 잘 살고 있는 것으로만 보이지만 실제로 잘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모님은 두 분 다 우리를 아껴주시고 우리 형제들을 공부시키느라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어쨌든 검수를 마치면 아파트에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정대로 그대로 있을 거라고 했죠. 그때 남편은 별말은 없었지만 속으로 열심히 계산을 생각한 것 같아요. 사실 처음 결혼했을 때 남편은 신혼집이랑 친정이 가까우니까 자주 가서 뵈고 오자. 우리 집에는 내 동생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덜 적절하지라고 생각했어요. 초가에서는 두 가족만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어울리기 좋다고 생각했죠. 자주 찾아가면 얼마나 좋겠어. 형제의 위치가 외국에 있으니까 그를 많이 그리워하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씁쓸해하는데 효도하자며 여자는 스스로 일어서서 부모님 집에 자주 가자고 제안했다. 나는 당연히 그것을 좋게 받아들여서 그래야겠다라고 빠르게 응했다. 그러면 내가 기뻐할 텐데 나도 우리 부모님 얼굴 자주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면 난 고맙겠다. 그렇게 친정에 갔다가 시댁에도 들려서 인사를 드리고 함께 식사할 수도 있겠지. 나는 옳은 일 같아. 이에 남편과 함께 시댁과 친정에 자주 방문하기로 했어. 하지만 남편은 친정에 한 번 갔다 온 이후로는 다시 가려고 하지 않는다. 명절 때는 당연히 방문하는 것이 맞겠지만 만약 친정 부모님이 생신하거나 하는 날이면 간단히 외식을 하고 집으로 들어오기로 했다. 제가 몇 번씩이나 우리 집을 떠나 시댁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친정에 잠깐 들렀는데 시댁에서 하루를 보고 돌아올 때 양가 어른들이 좋아하실 것 같다며 뵈고 오자고 제안했지만 계속 거절당했어요. 남편은 핑계를 대며 친정을 피하려고 했고 집에서는 게임만 하다 보니 속으로는 나가는 것이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생각해보면 남편은 친정을 잘 사는 줄 알았고 제가 금수저라고 착각한 것 같다가 생각보다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아 소홀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속내를 알지 못했으니 피곤한 줄 알고 대충 넘어갔었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도 이상하게 자꾸 시댁 우선이라고 기는 것이 이상해서요. 가까워도 명절이나 큰일이 있을 때는 무조건 시댁의 부모님을 방문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테니까 자랑 말고는 항상 시댁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자꾸 자기 말만 하는 것만큼 시댁 부모님의 말도 듣는 게 중요해요.
저는 계속 어머니 친정이 더 가까우니까 먼저 잠깐 들려서 바로 시댁에 가서 제사를 지내도 되지 않을까요? 아침에 친정에 갔다가 점심을 먹고 가면 제사를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제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남편도 원래는 부모부터 보는 것이 맞지만 다른 집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저만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다른 분들께 물어보고 제처럼 얘기해보세요. 그리고 가는 길에 처가도 둘러보고 집에 오면 딱 맞는데 그냥 조용히 우리 집에 가자고 하는 게 어렵지 않아야 하는데 빡빡하게 누구도 듣지 않고 우겨서 그랬네요. 친정에서도 어느 정도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 전부터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아직은 시댁 부모님을 가지고 있어서 따르기만 했다. 그때부터 남편이나 시부모님의 태도 변화를 느꼈다. 어른들의 부탁에 맞춰 친정의 형편을 생각한 만큼 잘 살고 있지 않아서 실망스러웠다. 그로 인해 콩고물을 받아먹을 만큼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어서 짜증이 났다. 어쨌든 남편의 태도가 처음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시댁에서 사람 좋은 척을 하던 것이 점차 치자짓을 시작했다. 이런 상황은 대한민국의 아내이자 며느리로서 대부분 겪는 상황으로 생각되어 마음을 비우는 것이 최선일 것 같다. 결혼 생활을 이어가며 친정엄마가 카페를 운영하는 도전에 동참하게 되었다.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해보고 싶으셨던 분이 갑자기 카페를 오픈하셨다고 해요. 규모는 작은 편이었지만 매장은 아늑하고 인테리어도 깔끔해서 제법 손님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많아서 수입도 좋았기에 인건비나 운영비 등 큰 걱정 없이 잘 굴렀던 것 같아요. 저는 친정엄마가 잘 되면서 기분이 좋아져서 남편에게도 자랑을 했어요. 여보, 우리 엄마가 카페 하나 차렸는데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 요즘 카페가 많아서 사업이 잘 안 될까 걱정했지만 손님도 많고 꽤 괜찮게 되는 것 같아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자영업자들이 힘든데도 용돈 버리는 게 되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내 이야기를 듣고 귀를 쫑긋하더라고요. 신기한 눈으로 날 보았습니다. 카페를 바라보던 순간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언제부터 카페를 운영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바로 처음 개업하신 때에 저에게 말씀해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해보고 나서 안 되면 어차피 이래저래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다는 거려. 그래서 이제는 계속 잘 될 것 같아서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는 겁니다. 아, 혹시 몇 달 하고 나서 잘 안 된다면 괜히 말했다 싶을까봐 좀 기다려보겠다던데요. 집에만 계셔서 할 일이 없던데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다면 좋은 카페를 찾아 드시는 거지요. 한번 인수하시기만 하면 간판을 받아서 온전히 운영하시는 건데요. 소소하게 잘 되고 있어 남편은 저한테 계속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위치는 어딘지, 건물 평수는 얼마인지, 메뉴는 무엇이 있는지, 상가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요구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질문 폭격을 하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물어보는 내용이 뭔가 거북스러워 더 이해시키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그냥 친정집이 가깝지 뭐. 평소는 잘 모르고 그냥 아담한데 다른 카페처럼 커피 종류나 디저트를 팔더라고. 부동산 시세 같은 건 나도 잘 모르는데 라면 대충 넘겨도 남편은 자꾸 집요하게 따져먹기 시작했어요. 에이, 그러지 말고 좀 알아봐. 권리금이나 월세는 얼마나 들어가나, 관리비는 어느 정도인지, 주차장은 넓은지 뭐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면 좋지 않아. 장모님께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건 기본으로 알아야지. 당신이 미리 알아두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남편은 제가 친정엄마 얘기를 꺼낸 이후로 계속해서 카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틈만 나면 분영이 잘 되냐, 오늘 손님은 많느냐, 혼자서 운영하시니까 등과하게 파고들고 있어요. 누가 보면 사건을 조사하는 형사인 줄 알 거예요. 그 모습이 상견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동생에게 자꾸 뭘 물어보고 관심을 가지는 것과 겹쳐 보였기 때문에 제정신이 나가려고 했어요. 저는 괜히 말했다는 후회가 되었지만 그 이후로는 최대한 친정 얘기나 카페 얘기 등에 일절하지 않았어요.
언급조차 하지 않아야 남편도 관심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오면 어떡하지요? 새아가 사돈께 카페를 자르셨다고 들었어요. 넌 왜 그런 걸 말을 안 하냐고. 사돈이 섭섭하게 사업한다면 우리도 한번 가봐야 하지 않겠어? 주말에 하루 다 같이 가보자구나. 저 양반이랑 나랑 기분 전환도 하고 너희 얼굴도 볼 텐데 시간 비워놓고 전화해요. 시어머니께서 나에게 통보해 주신 것에 대해 마음이 부담되었어요. 계속 그냥 얘기하지 말 걸 했어요. 우리 엄마 카페 잘 된다고 듣고 얘기했다가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어쩔 수 없어요. 말이라는 게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는 게요. 시어머니는 이럴 때 정말 추진력이 좋았어요. 저한테 살게 대하는 척하면서 자꾸 그래서 언제 가면 하더라고요. 내 시아버지도 기다리시는데 얼른 적당한 날 잡아줘야지. 이번 주 주말에 갈까? 아버지는 아무 때나 오라고 하셨는데 내가 시간이 되면 우리가 가자고 닥달했다. 저는 너무 바쁘지만 한 주 마련해서 시부모님을 모셨어요. 두 분을 모시고 식사 대접도 했고 밖에서 영화도 보고 하루 주무실 수 있게 방을 준비해드렸어요. 정말 바빴던 하루를 보내는데 다음 날 내려가기 전에 시부모님과 친정엄마가 카페에 들렸어요. 두 분은 카페 입구부터 가게가 너무 예쁘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들어가서도 커피나 음료의 맛이 좋고 디저트도 다양해서 좋다며 화사한 분위기에 마음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괜히 시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빨리 모셔와서 대접해줬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어머니의 행동으로 그런 후회는 금방 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카페에서도 항상 질문 폭격기가 되어서 아이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면 이건 뭐냐, 왜 그러냐고 계속 물어보는 집요함이 정말 질렸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딸이 카페에서 일하길 원하니까 일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일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계속 궁금해하는 모습이었죠. 시어머니는 면봉처럼 웃으며 질문 세례를 멈추지 않았고 직원은 몇 명이고 가게를 오픈할 때 들었던 비용 등 세세한 사항까지 계속 물어보셨어요. 그런 것까지 다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세세하게 다 알려고 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는데 아무튼 친정엄마는 기어쁘지 않고 하나하나 다 대답해 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카페를 보더니 되게 마음에 들었나 보다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으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깊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사돈네 카페에서 일하게 해주면 안 될까? 얘가 나이는 있는데 지금 취직이 잘 안 되더라고. 너도 알잖냐? 요즘에도 취업하기 힘든 거. 그러니까 진정에 좀 도와줬으면 아이라면서 카페 운영하는 법도 배우고 그러다 자기가 하나 차리거나 안 싸도 연세 더 들면 그거 이어받아서 할 거야. 어머니께서 친정엄마 카페에 가시고 난 후 카페를 받는 것이 신우가 받는 것보다는 자기 화제 동생이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신우를 차지하려는 것이 어떤 경우인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일단 제가 알아보기는 할게요. 그러나 저 또한 친정엄마의 사업에 관여하지 못하고 자리가 없는 상황이면 아가씨가 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쨌든 확인을 해볼게요. 나중에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현재 일하는 인력을 다 찾았다고 하고 추가적인 인력을 고용할 여유도 없다고 전달했다고 해요. 나중에 자리가 생기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지금은 안 된다고 하셨네요. 그동안 아가씨도 다른 곳에서 자리를 찾으면 취직이 되지 않을까요? 좋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너 암만 우리 애가 신호라고 불편하다며 취직까지 시켜주는 게 너무한 거 아니야. 카페에 자리가 없어 한 칸 만든다면 되지. 내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라며 쓰다가 중간에서 막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경우에 맞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랑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너무했어. 근데 그 와중에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가서 한마디 하는데 아니, 내 동생한테 카페 일자리 하나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보니까 일손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결혼할 때 처가에서 크게 받은 건 없어요. 첫나 외국에 산다길래 당신한테도 잘 챙겨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었고, 처가 옆에서 살면서 하는 게 내 동생한테 알바자리 하나 주는 것도 어렵다고 하면 그건 진짜 서울애라며 볼만한 소리를 했어요. 그렇게 궁시렁거리면서 아니, 솔직히 장모님 빚내서 카페 운영하실 거 아니야? 그거 다 갚으려면 연세가 많아질 텐데, 그 전에 내 동생이 이어받아서 하면 안정적이고 좋겠어 하며 자꾸 말을 덧붙이는데, 저런 건 좀 시어머니를 똑 닮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친정엄마가 빚을 내서 가게를 인수하진 않았지만 차라리 남편이 빚이 있다고 오해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정도였어요. 왜 친구들이 남편이라고 해도 다 오픈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이해했고요. 시어머니와 남편 둘 다 똑같이 당연한데 요구하는 걸 보고 순간적으로 너무 싫어져서 헤어지고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제 애도 좀 커서 그나마 한숨 돌리는데 사소한 일 때문에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친정에는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알고만 있으라고 기해줬고, 중간에서 시댁의 공격을 막아내며 나름대로 평화를 유지했고, 다만 남편은 그대로 은연중에 자기가 처가에서 받을 것이 없고 홀대 받는다고 생각한 것인지, 왜 내가 불필요한 처가 행사에 일일이 다 가야 된다고 하는 건지요. 장인은 크게 아프신 것도 아닌데 내가 꼭 가야 할 일도 바쁜데 당신이 중간에서 알아서 하면 안 된다고 하며 친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럴 때마다 정이란 게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가끔 시어머니나 남편이 개념 없는 짓을 해도 그래도 같이 살아온 세월도 있고 애도 있으니 그냥저냥 남들처럼 살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친정엄마가 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친정엄마가 암 진단을 받았고, 그로부터 정말 친정이 초상집 분위기가 됐어요. 젊을 때 부모님 두 분 다 고생을 많이 하셨고 식사도 제대로 못 챙기셨거든요. 힘들게 살면서 지금 여유롭게 사시는데 젊을 때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친정엄마가 위안 판정을 받았어요. 저는 받았어요. 그것도 좀 뒤늦게 알게 되어서 정말 난감했어요. 엄마가 약해질까 봐 걱정이 돼요. 하지만 저는 엄마 곁에 있으니까 옆에서 돌봐드릴 거예요. 또한 대학병원이 가까워서 거기서 항암 치료 받을 거예요. 요즘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암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치료 받으세요. 저도 신경 쓰이는 일이 많아서 고민이 많았지만 겉으로는 강하게 보였어요. 남편도 친정엄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장모님이 우선이니까 당신은 집 생각하지 말고 가라고 했어요. 주말마다 장모님을 보러 가볼게요. 아이들을 잘 돌봐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마세요.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주더라도 솔직히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친정에 소홀했고 너무하다 싶은 태도였다. 그럼에도 고마웠어요. 남편도 나름 변한 모습이 보여서 기대감을 품을 수 있었죠. 어쨌든 저는 친정엄마의 병세가 나아질 때까지 아침과 저녁으로 식사를 챙겨드리며 병원을 모시고 다니면서 많이 도와드렸어요. 제 직업 특성상 시간을 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부모님을 효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했죠. 특히 두 분께서는 건강식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필요한 것도 알아서 사서 드리고 더 많이 도와드리려고 했습니다. 친정 엄마의 치료비까지 제가 몇 차례 내드리기도 했어요. 비록 두 분이 금전적 여유가 있더라도 아픔을 호소할 때 그걸로 알아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인간으로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큰돈을 들이는 치료비는 제가 몇 번 내드리고 나머지는 친정부모님이 알아 하시는 방향으로 꾸준히 치료했어요. 저는 제가 번 돈으로 치료비를 내는 거지만 그래도 남편에게 이야기는 했어요. 남편은 그때마다 생각보다 치료비가 많이 드네라고 해요. 당신은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근데 처남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언제 길곡할지 장모님은 저렇게 아프신데 자주 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아예 한국에 와서 살아라는 제 걱정도 하고 동생 이야기도 자주 물어보더라고요. 안 그래도 동생은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해 이래저래 시기가 맞아서 완전히 귀국했어요.
올케는 워낙 부지런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잘하는 사람이라 한국에 와서도 무엇을 하든지 될 것이라는 생각에 걱정할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튼 동생도 당장 업무와 집안일로 모두 정리해야 하는 바쁜 상황이었고요. 정확한 계획된 날짜도 있어서 지금은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일이 많이 바쁘다고 해서 당분간 오지 못해 조만간 한국에 온다고 말했어요. 제가 있으니까 일단 안심일 텐데 그의 얘기에 따르면 엄마를 보러 오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성사되면 제가 알려주겠다고 해서 걱정이 약간은 해소되었어요. 실수를 하면 동생이 자기 엄마를 신경 쓰지 않는 사람으로 비추어질까 걱정되어 대충 넘어갔고 나중에 제대로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친정엄마가 항암 치료가 예상보다 오래 걸려서 3년 정도 계속 받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치료 기간이 얼어 나오길 바랍니다. 길어지니까 다들 이렇게 가다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할 정도였어요. 저도 내색을 안 했지만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었죠. 그래서 동생 보고도 빨리 좀 오라고 했어요. 친정엄마도 장기간 치료를 받느라 많이 힘들어했고 나중에는 입원 치료를 받으며 수술 날짜를 잡게 됐어요. 시부모님은 사돈이 아프다는데도 여에 코빼기도 안 보였고요. 남편이 저한테 자상하게 잘해줘서 참았지 안 그랬으면 뭐 이런 놈의 집구석이 다 있냐고 한바탕 엎고 이혼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시부모님이 경우 없이 행동을 했는데 갑자기 친정엄마가 입원하고 수술 날짜를 받아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고요. 이 부인은 괜찮으시냐? 항암 치료라는 게 정말 힘들다는데요. 걱정입니다. 그래도 잘 이겨내셔야 해요. 워낙 전에는 건강하신 분이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수술이 잘못되거나 항암 치료가 안 된다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사부인이 운영하는 카페는 어떻게 될까요? 바빠서 운영이 힘들 것 같으면 아예 우리 딸에게 넘겨도 되고 시어머니가 병으로 힘들어 하시는데도 카페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안부를 물어봤지만 결국에는 카페 얘기만 하는 것을 보고 시누이가 그것을 차지하길 바라는 것이 눈에 확연히 보였어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의아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성질을 내어 말했어요. 어머니, 사돈이 아파하는데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프다고 걱정만 해도 모자라잖아요. 한국의 카페에 기가 왜 나와요? 암만 타나도 그러시면 안 되죠. 그리고 그 카페는 동생이 물려받기로 했어요. 조만간 완전히 귀국하면 올케가 알아서 운영할 거예요. 그러니까 더는 카페에게 입에 올리지도 마세요. 그렇게 할 말 다 하니 속은 후련하고 하지만 역시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하셨어요. 아니, 너는 어디 어른한테 큰 소리를 치고 화를 내? 너 집에서 그렇게 배웠어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든 암만 경위를 모른다지만 어떻게 어른한테 그따위 행동을 해. 내가 못할 말했어. 사후 대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틀리면 말했냐고? 저는 시어머니 말에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떡 줄 사람은 생각하는데 혼자 왜 그렇게 저러는 건지요. 어머님은 친정 엄마가 돌아가실 일이 없으세요? 다 나으시면 순잔치도 꼭 할 거니까 나중에 초대하면 자리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친정 엄마는 돌아가세요라고 말하고 그냥 끊었어요. 그대로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도 아예 받지 않았고 그 후로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들은 건지 갑자기 성질을 내더라고요. 당신, 우리 엄마에게 말버릇이 뭐야? 좀 어른이 좀 경하게 규정한다고 해도 그렇게 면박 주고 무시하진 마. 솔직히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할 말까지 했어. 당신이 그만큼 친정에 기여했다면 카페 정도는 상속받을 수 있잖아. 그때 동생이라도 좀 시켜주면 좋은데 그걸 왜 처남에게죠? 천하장사도 아니고요. 당연히 당신이 받아야 할 것이고 두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정말 붕어빵 같아요. 이때에 저는 왜 부모 재산을 가지고 자식들이 싸우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저는 어이없이 당신도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동생은 여태까지 혼자 힘들게 외국에서 살았는데 당연히 와서 정착하려면 카페를 물려받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건 우리 집안 문제니까 당신이 말씀 얹을 건 없어라고 딱 일축해버렸어요. 다행히 어머니께서 치료도 잘 받아오셨고
좋은 의사를 만나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치셨어요. 건강히 회복 중이에요. 남동생도 마침 올케랑 완전히 귀국했고 가족이 다 모이면서 친정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남동생은 새로운 일자리에 있어요. 응하면서도 친정 엄마한테 신경을 많이 썼고 저랑 같이 옆에서 열심히 도와드렸어요. 그 덕분인지 친정 엄마가 회복하는 속도가 꽤 빨라졌고 서서히 일반식을 조금씩 드셔도 될 정도로 많이 나아졌죠. 저는 동생한테 내가 와서 엄마가 더 빨리 낫는 것 같아. 앞으로 집 근처에서 우리끼리 의지하면서 살자라고 했고 동생도 이제는 어디 안 갈 거라며 울먹거리며 얘기하더라고요. 친정 엄마가 많이 좋아지시는 걸 보고 저는 칠순 잔치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동생이랑 올케도 잔치 준비를 도와주고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여러 손님들이 오실 수 있게 초대장도 돌렸어요. 부모님께도 돌 이상 찾아가서 초대장을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절 상대도 안 했고요. 시아버지 참석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아무 기대도 안 해서 정말 나한테 성질 안 내는 것만 해도 다행이구나 생각이었죠. 남편은 제가 엄마 칠순잔치 준비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도 별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까지 카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당신 진짜 카페 어떻게 되는지 얘기 안 해줄 거야? 안만 그래도 처남이 받는 건 좀 아니지. 당신이 여태까지 한 게 있는데 솔직히 처남은 외국 나가면서 이거저거 많이 받았잖아. 당신은 이 집 한 채 딸랑 받고 끝났고 근데도 카페 당신 준다고 안 그래? 저는 이 말에 정남이가 떨어지더라고요. 안 그래도 시어머니가 절 투명인간 취급해서 그것부터 짜증이 나는데 남편까지 분란. 집에 부채를 들고 있는 거예요. 원래 계획대로 카페를 운영할 것을 동생이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집은 그냥 아니에요. 시가로 따지면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친정집에서 받은 덕분에 결혼 작은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이것까지 잊고 있었는데 당신이 그러는 거 배 덕이에요. 카페는 올바르게 운영할 거니까 당신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 집안의 일이고 우리 엄마의 재산이니까 왜 당신이 자꾸 관여하려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나라야라고 확실하게 말했어요. 제가 진짜 손을 뗀 지 오래라 너희 집일이라고 신경 쓰지 않으라고 강하게 말했더니 남편은 묵묵히 받아들이고 부담이라고 하더군요. 또한 저에게 정말 말 한마디 없이 지내는데 왜 그러나 싶으면서도 폭풍처럼 느껴져서 일이 하나 터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뜻밖의 일이 생길 줄도 몰랐죠. 러데요. 선을 넘어버렸다. 친정엄마 칠순잔치 하루 전날 남편이 저에게 빈봉을 꺼내서 툭 던져 놓았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가관이 이제 장님 회복하셔서 카페며 수익금이 상속받는 건 물 건너갔으니까 그간 돈 싹 다 받아와야 해. 당신이 장모님 치료비며 생활비 들인 가면 많잖아. 전부 받아와야 우리가 고생한 거 조금이라도 보상받는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여태 참은 보람이 뭐가 있어.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열이 확 올랐어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자식이 부모한테 해드리는 건 당연한 둘이잖아. 내가 내 돈 써서 엄마 치료비 해드렸어. 다 내가 모은 돈으로 도와드린 거고. 근데 내가 무슨 관리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야? 나는 못 받아. 받고 싶으면 내가 내일 잔치날 가서 엄마한테 돈 받아봐. 아무리 돈 욕심이라도 그렇지. 아팠다가 겨우 살아난 엄마가 미뤘던 칠순잔치 한다는데 거기다 대고 돈을 받아오라니 이건 진짜 아닌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뭔가 내가 누구랑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내가 거길 왜 가? 난 안 갈 거야.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초대 안 했고 우리 부모님도 모셔올 필요 없어. 우리 쪽에서는 아무도 안 갈 거니까 돈이나 빨리 받아와. 처남도 오고 당신 친척들 다 온다고 했잖아. 계산 똑바로 해서 돈 갖고 와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여태까지 그런 사람과 함께 살았나 싶어 머리가 어여서 애가 있다고 해서도 참았습니다. 여태까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도 그냥 참고 넘어갔지만 이제는 진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 봉투를 확 빼서 들고 그래,
내일 잔치를 잘하고 올 테니까 넌 봉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퇴근하고 바로 집에 와서 시작하니까 늦게 올 건데 그때는 목을 제대로 챙겨서 두둑하게 넣어줄 테니까 기다려봐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이혼에 완전히 결심했고 친정엄마 칠순잔치를 시작하기 전에는 바로 이혼 변호사를 만나 상의했습니다. 아무리 큰 일이라 해도 미루지 않기로 했어요. 어차피 헤어질 거면 엄마의 칠순잔치 같은 큰 일을 처리하고 바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이혼한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도 내 사정을 듣더니 이해해 주었어요. 솔직히 말씀하는데 어떻게 피할지 몰라요. 부끄러워하니까 변호사가 사모님 집안보다 더 심한 경우가 많으니 창피하게 마세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제가 봐야 해요. 그대로 말해주세요라며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고 모든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게다가 변호사님, 이혼은 반드시 할 것이고 번복할 생각은 없어요. 진짜 이제는 참을 수 없어요. 재산 분할을 빨리 하고 싶은데 돈은 어느 정도로 나눠야 하는지 알려주세요라고 요청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제가 결혼 전에 받은 것이라 분할 대상도 아니었고 같이 모은 돈도 크게 없어서 생각보다 가질 액수가 얼마 안 되었어요. 남편이랑 살면서 모은 돈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남편한테 떼어줄 돈이 이것뿐인가 싶어 뭔가 서글프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능력 없는 남자와 살면서 시댁 눈치나 보고 남편에게 맞춰주겠다고 노력한 세월이 아까웠어요. 어쨌든 더 이상 같은 문제로 괴로워하고 싶지 않아서 빨리 남편과 정리할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변호사들은 돈을 그대로 인출해서 봉투에 넣었고 친정엄마의 칠순잔치 자리에서는 아무 티도 내지 않고 그냥 웃으며 손님을 맞고 자리를 지켜나갔어요. 큰일을 치르기 전에 배를 두둑히 채워두겠다는 마음으로 음식도 열심히 먹었죠. 그리고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식사를 한 후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봉투를 주었어요. 봉투 안에는 현금이 적게 들어있었지만 전부 꺼내어 넣었더니 그것을 보고 남은 남편은 화를 내며 어떤 사람에게 봉투를 던지고 왜 그런지 물었어요. 그러자 봉투를 열어보니 수북히 쌓인 5만 원권이 들어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의 눈이 반짝이며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고 귓속마저 거시는 듯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듣고 나는 너만 목숨을 찾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어? 카페도 못 가는 것이니 돈이라도 받아야 한다며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의 태도에 분개하여 곧바로 이혼을 선언했어요. 돈을 보니까 신이 나지? 그건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고 나는 너랑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하며 이미 소장증을 받았고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재산 분할 금액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어요. 물어보니까 너한테 2천만 원만 주면 돼 라고 했더라. 우리가 함께 모은 것도 없으니 이거밖에 안 된다고 하네. 이거 먹고 떨어지자고 제가 단호하게 말했을 때 남편은 봉투를 들고 가만히 있었어요. 거기에 대고 계속 뒤혼할 거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라. 내일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그때 갑자기 남편 전화기가 울렸고 누군가에서 보니 시어머니셨던 거예요. 남편은 한참 동안 시어머님과 통화를 하더니 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진짜 안 그럴게. 이건 아니잖아. 이런 말도 안 되지? 우리 예전처럼 같이 살자. 이건 아니야 라며 매달렸어요. 너무 이상할 정도로 남편이 잘못한 것 같았어요. 매달리는데 모르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전화기를 집에 올렸더니 동생이라고 연락이 왔다면? 누나, 집에 잘 갔어. 아까 보니까 누나 표정이 어둡던데 그래서 엄마랑 한참 이야기해 봤거든. 우리 엄마가 카페를 운영하잖아. 그것도 내 아내와 누나 신우가 같이 운영해보면 어떨까 해서. 아내가 처음 한국에 오셨어서 혼자 운영하기 힘들거든. 엄마가 사돈에게 전화를 드렸단다. 아마 연락이 올 거야. 나중에 다 함께 만나서 카페를 응원해 보기로 했어. 그러면 서로 잘 될 거야.
그거 듣자마자 웃음이 나왔어. 그래서 가만히 있었으면 알아서 도와줬을 텐데. 그런데 옆에서 남편이 날 봉투까지 흔들며 속을 뒤집으니 뭐 어쩌겠어요. 저는 이혼을 결심했는데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혼했습니다. 아이는 제가 데려왔고 남편은 씨 빠진 표정으로 짐 정리를 끝낸 신거실에 있었습니다. 불쌍하거나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남편을 탓하며 경멸을 했다고 보는데 본인 아들만 잡는데 누가 누굴 망하는지 앞으로는 그런 모습을 볼 일 없으니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연락은 안 되고 있어요. 남편은 딸을 가끔 보는데 그것도 점점 더 안 오는 것 같아서 애한테 정도 없나 싶어서 어이가 없지만 그러나 보여주는 것이 다라는 생각이에요.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전시와 신우가 카페를 차리다 망했다는데 보라는 게 정말 있는 것 같아서 나도 좋은 마늘 가지고 남한테 해를 끼치는 일 없이 살려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뵙겠습니다.